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지역 법조계 여성의 절반 정도가 성폭력과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6.13 지방선거에서도 미투 운동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퇴직을 신청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직무대리 후임에 또 다른 직무대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단체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5.18 38주년 행사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계 권력층의 성폭력이 연일 보도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광주 여성변호사회가 실명 폭로 없이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리 없는 미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변호사들이 겪어온 일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그동안 얼마나 성폭력이 일상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실태 조사 내용과 우리 지역 미투 운동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광주 법조계에서 이뤄진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91%,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성폭력과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는 최근 3년간 모두 297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여러 유형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외모와 몸매 평가는 만연해 있었고 음담패설, 신체 접촉도 비율이 높았습니다. 강간이나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형사법상 범죄인 경우도 전체 피해 사례 중 18.84%에 달했습니다.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가해한 사람은 절반이 남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사무직원들은 30%에 가까웠습니다. 손녀 같아서, 딸 같아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과 함께 사무직원이 성희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지원 검사가 폭로를 했을 때 대부분의 직역 외의 사람들은 놀라거나 의구심을 표하거나 그랬겠지만 직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경험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의 비율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가해 상황에서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답했고 대응한 경우에도 농담으로 웃어넘기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행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업무상 불이익이 있거나 악의적 소문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100여 명과 광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적이 있는 여성 사무직원 450명을 상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9일 동안 실시됐습니다. 변호사들의 응답률은 전체의 절반에 넘는 54.9%였지만 사무직원은 7.96%만 응답했습니다. 일부 사무직원들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다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응답이 곤란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사실 이런 실태가 충격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보거나 들어왔고 때로 침묵하거나 방관해왔습니다. 이 같은 그릇된 구조를 바로잡고 내가 먼저 나서 일상화된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운동이 지역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미투는 조용히 이어져 왔습니다. 첫 미투는 광주의 한 변호사가 시작했고 곧이어 전남문화관광재단의 직원들, 광주 남구청의 직원들, 대학생, 그리고 장애인 피해자의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래야 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가해자는 전혀 어떠한 변화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연대와 지지의 지역 격차는 없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역사회의 미투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건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지역의 특성 때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투 운동과 피해자들에게 공감하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공개적으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미퍼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 프레임을 더 씌워 폭로의 의도를 왜곡시키거나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2차 가해에 가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했던 말들 혹은 내가 주변에서 봐왔던 행동들이 혹시 그 여성에게 성적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자기 성찰이 되어야만. 한편 광주 여성변호사회는 오는 8일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법조계 성폭력 문제를 전담할 기구 설치와 예방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다른 여성단체들도 미투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한 방법을 활발히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미투운동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현미경 검증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를 걸러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미투운동의 파괴력이 메가톤급으로 커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자들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파문으로 당혹감에 빠진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범죄 전력을 더 꼼꼼하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기록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면밀한 검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공천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성범죄 관련자들은 1차적으로 걸러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아마 그 기준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좀 엄격하고. 광주에서도 이미 특정 예비 후보의 성추문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그 파급력이 확인되면서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에 폭로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으로 번지기 시작한 미투 운동은 후보의 당락은 물론 선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전당장 공석 사태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방성규 직무대리가 최근 퇴직을 신청했는데 후임에 또 다른 직무대리가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도시 광주를 상징하면서도 수장 없는 파행 운영은 당분간 계속되게 생겼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국립아시안 문화전당은 벌써 3년째 수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당장을 뽑기 위해 그동안 5차례나 공모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당장 권한대행이었던 방선규 직무대리마저 최근 문체부에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문체부는 6차 공모를 당장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일단 후임에 또 다른 직무대리 인선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 문화단체들의 입장은 갈립니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당장이라도 전당장 공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쪽과 그중에서도 문화전당장은 워낙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직무대리 체계를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어차피 늦은 일정인 만큼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부터 마련하고 나서 공모해도 늦지 않다는 쪽입니다. 전당장을 뽑는 과정에서도 함께 소통해서 만들 좋은 분으로 광주에서는 모시고 싶고. 전남도청 보건시도민대책위원회는 도청 보건 문제가 문화전당 정상화에 걸림돌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단체들을 대상으로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한 한 목소리를 일단 모아야 되고요. 그 목소리에 기초해서 중앙정부에 저희 광주의 요구를 해야 이 사업이 좀 정상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열릴 예정인 집담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전당장 공모는 물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에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제38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갖고 행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행사위는 5.18 국립묘지와 구 묘역을 참배한 뒤 올해 슬로건인 보아라 5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에 대해 설명하고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올해 행사의 큰 방향성을 공개했습니다. 행사위는 올해 5.18 기념일이 금요일인 일정을 고려해 다양한 기념 행사를 주말까지 마련해서 추모가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